안녕하세요. 세무정보 세무주치 서성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사업기초법률 1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세무 전문가 최민성 변호사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무 전문가 리걸인사이트 최민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변호사님,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사장님들이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네. 그때 좀 주의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보셔야 될 법률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특징 중 하나가 강행 규정이 상당히 많다는 것인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그 해당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 불리하게 계약서가 쓰여질 경우에는 그 법률에 위반되어서 무효라는 내용이 바로 그 강행 규정의 핵심입니다. 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차료를 3번 정도 연체를 하면 임대인은 이제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제 나가달라라는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다 보면 그것들을 2기, 즉 2번만 연체해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는 식으로 써 있는 계약서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위반되어서 무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살펴보아야 될 것이 조금 생소한 단어라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인데, 임대인분들 중에 계약서상에 재소전 화해를 이제 추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화해 조서를 두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서 미리 만들어 두고, 만약에 임대차 계약에 위반되는 사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연체를 계속해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했을 때 그 조서를 가지고 집행력이 있는 집행 권한을 발부받은 다음에 강제 집행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분들은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고 임대차 계약서상 화해 조서를 작성한 기억이 있으시다면 연체 시에도 이런 점을 조금 고려해서 적절히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소하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계약서 날인 시에 명의를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실제로 행위하는 사람과 임대인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임대인이 사정상 출석을 하지 못해서 뭐 아내분이나 아니면은 자녀분들이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만 그럴 경우에도 명의는 반드시 임대인 본인의 명의가 날인되어야 되고, 개인 인감이나 인감증명서가 꼭 첨부되는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추후 분쟁 시에는 제대로 임대인 소유주와 제대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를 법원에서 꼭 확인하기 때문이고, 여차하면 임차인분들이 피해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님, 저희 네. 이제 고객사 대표님들 중에서 네.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권리금인데요. 네. 권리금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좀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저희 고객분들은 저에게 사실은 권리금의 법률 이슈보다는 세무적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게 비용이냐 매출이냐 뭐 이런 걸 궁금해 하시던데, 혹시 세무사님이 이 부분에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권리금이라는 게 작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세무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절세 효과가 있는데, 그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절차를 생략해서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 관련해서는 저희 세무주치의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님, 요새는 신규 창업자분들은 네. 보통 프랜차이즈업을 많이 시작하거든요. 네. 그럼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시작할 때 좀 알아두면 좋을 법률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들어가시면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대부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제 가맹사업법도 적용 대상이 제한이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막 제가 프랜차이즈를 무언가 해보겠다고 만든 가맹본부일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지점이 5개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적용이 안 되고요. 또 매출액도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만 적용되는데, 매출액이 아주 작을 경우에도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서 뭐 특별히 권리 의무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그 법적 분쟁이라는 게 네. 꼭 법인들만 아니라 네. 소상공인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어떤 좀 특별한 사례나 준비할 게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요새는 동업도 많이 하니까. 네, 그렇죠. 네. 동업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동업 계약서만이라도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샘플이나 템플릿 같은 게 필요하시면 이제 저희 리걸인사이트에서 개발한 마시멜로 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동업 계약서 한 번쯤 꼭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또 동업이라는 거는 네.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끼리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더 법적 문제를 막기 위해서 좀 정말 필요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변호사님 그리고 요새 특히나 노무 관련 이슈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이런 노무 이슈에서도 직원이 먼저 소송하는 경우가 요새 많이 있죠. 있죠. 근데 소송은 아시다시피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마련한 기관이 있는데 이제 지방노동청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즉 가서 간단하게 신고만 하면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부당해고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사업주를 불러서 이것저것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저는 마련해 두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근로자와 분쟁이 있으면 그 여러 가지 증거가 될 만한 것들, 자료가 될 만한 것들을 꼭 기록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오른쪽 상단에 영상을 한 번쯤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최민성 변호사님이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알아두면 좋을 임대차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직원에 관한 노무 분쟁 사례까지 잘 설명해 주셨고요. 사업에 유용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저희 생호TV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 안녕.